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4년 6월 12일 수요일입니다. 9시입니다. 간단하게 짚어드릴 거 짚어드리고 있다가 30분 뒤에 발표될 CPI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CPI 방송 오랜만에 생방송 혹시 원하십니까? 뭐 원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됐고 그냥 쉬세요. 그러면 쉬라고. 자, 월스트리트 저널 연준 출입 기자로서 가장 정확한 통화 정책 전망을 하는 릭 티밀하우스. 연준 의장 제롬 파월과 그의 동료들은 연준 정책이 긴축적이라는 더 설득력 있는 증거가 없다면 금리를 인하하고 싶지 않다. 되게 말 어렵겠네요.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름 전에 금리 인하 없다. 작년에 연준은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죠. 근데 경제는 이제 견고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약간 상회하고 있기는 합니다. 연준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연준은 이번 여름을 쉬면서 고용, 지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즉, 여름 이전에 금리 인하가 없다는 예상이다. 뭐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상을 빗나가지만 않으면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뭐 여름 전에 금리 인하 없다?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악재가 아닙니다. 여름 전에 할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또한 정책 성명서에서 다음 금리 움직임이 상승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 좋은 거죠. 연준 회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CPI가 먼저 발표되죠. 잠시 후에 30분 뒤입니다. 이에 따라서 점도표의 양태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뭐 그렇다는 거. 우리는 전통적인 관계가 나타나기 시작할 지점에 도달하고 있다. 경제 활동은 견고했다. 인플레이션 하락세는 정체 상태다. 걱정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다. 문제는 너무 오래 기다리다가 증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더 심각한 고용 둔화가 오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다. 2001년과 2007년 금리 인하는 너무 늦었다. 몇 달 후 경기 침체가 엄습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너무 늦어도 경기 침체가 또 올 수 있어요. 연준은 허겁지겁 금리를 더 빠르게 내려야 했다. 1995년과 2019년 연착륙 당시에는 약간의 금리 인하로 둔화가 멈췄다.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 안 할 수는 없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점도표. 자, 3월에는 원래 2번이나 3번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연준이 올해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렇다는 거. 만약 물가가 여전히 높게 나온다면 올해 한 번 이상 금리 인하는 저항을 받을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안정을 찾는다면 더 많은 연준 관계자들이 2번 정도 인하의 점을 찍을 것이다. 는 거. 자, 연준의 7월과 9월 회의. 연준이 2번의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9월에는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만약 한 번의 금리 인하만을 보여주는 점도표가 나온다면 실제 금리 인하는 늦은 하반기에 기대해 볼 수 있다. 골드만삭스의 수석경제학자 젠 해치우스는 이는 매우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올해 2번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몇몇 연준 관리들은 옵션을 열어두기 위해서 한 번의 인하를 예상할 수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한 번의 인하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여름 동안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평온할 경우에 연준의 다음 행보에 유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번 인하도 나쁘지 않고 2번 나오면 뭐 땡큐다. 마지막으로 비둘기와 매파 또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더 우려하는 관리들은 금리 인상을 재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도 않지만 금리를 인하할 생각도 하지 않는 것 같다. 반면 비둘기파는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를 촉구할 수단이 별로 없다. 결론적으로 경제가 극적으로 악화되지 않는 한 9월 금리 인하가 현실적이다. 중요하고요. 이번에 나오는 점도표보다는 고용과 지출에 대한 앞으로 3개월간의 데이터가 연준의 행동을 결정지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이 시간 이후부터 나오는 어떤 고용 지표라든지 뭐 실업률 지표 뭐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지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의
어떤 데이터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고 핵심은 저는 이걸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경제가 극적으로 악화되지 않는 한 9월 금리 인하가 현실적이다. 경제가 극적으로 악화되지 않았죠, 지금. 그렇잖아요. 실업률 4%. 물론 비농업 고용 지표는 좀 많이 이게 좀 불긴 했지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기름값도 원유값도 5월은 떨어졌었어요. 저는 그런 거에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경제가 극적으로 악화되지 않는 한 9월 금리가 인하가 현실적이다. 네, 9월 금리 인하 이야기가 만약에 나온다면 슈퍼랠리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한 23분 정도 남았는데요. 자, 이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가격을 제가 보긴 할 텐데 지금 가격 변동은 무의미하고 네, 9시 반 이후에 특히 이제 단타 치시는 분들은 이 CPI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단타 치시는 분들은 9시 반 CPI 때 재미를 볼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어떻게 베팅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단타를 하지 않고 그냥 관망하면서 장기 투자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지금 CPI 발표는 설령 3.3이 나와도 뭐 3.4가 나와도 뭐 무의미하고 그렇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다 빨간색이었죠. 근데 지금 서서히 또 초록색이 보이기 시작하죠. 자, 이제 9시 반 이후에 어떻게 될지 그런 것을 여러분께서 지켜보시면 되겠고 롱숏 비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바뀌었는지. 자, 지금은 보시죠. 아까까지 분명히 숏이 위주였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간이 깨어져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뭐 이런 자, 저기 패드워치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0.6. 네, 뭐 이건 중요하지 않고 뭘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그죠. CPI 여기 3.3, 3.4 저희는 3.3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3.4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타 치시는 분들은 3.3, 3.4 기대하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3.5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한 대 맞고 가면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뭐 크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크게 타격이 있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다. 그냥 한 대 맞으면 된다. 이렇게 편하게 갑시다. 네, 경제가 극적으로 저는 악화됐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섣부른 예측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분 좋게 잠들 수 있는 정말 편안한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침대는 시몬스니까.